못 드는 고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딸을 둔 50대 엄마입니다. 아유, 저희 집은 참 조용할 날이 없는데요. 왜요? 언니, 시끄럽다고! 와주 the moonlight, 라라라라라.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불러대는 21살 저희 큰딸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요상한 소리를 내며 가족들을 다 깨우지를 않나. 한밤중에도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그냥 아유! 이거 대체 그건 뭔 소리입니까? 그 조용히 좀 합시다 좀. 예? 이웃 주민들 보기도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제일 괴로운 건요, 제가 야식 장사 때문에 매일 늦은 새벽에 퇴근을 하는데요, 이놈의 지지배가 그냥 그 시간에도 아랑곳이 다시고 엄마가 힘들어서 들어왔는데도 그냥 Let me do the man. 조용히 잠 한번 푹 자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발 딸의 입 좀 막아주세요. 이 고민은 우리 홍비용 씨가 좀 많이 좀 약간 어떻게 공감이라든가 좀 저는 시끄럽고 이런 것보다는 저도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언니도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둘 다 좋아해. 네.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하면은 꼭 화음을 넣어요. 저도 혼자 노래를 부르고 싶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화음 좀 넣지 마. 라고 하면 알았어 안 넣게. 더러워서 못 살거나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언니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막 방에서 노래하고 랩하고 춤추고 막 이랬던 시간이 엄청 많았는데 노래 한 세 글자를 뱉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플렉슨 쿵 이렇게 갑자기 벽이 쿵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지금 내 노래 소리 때문에 벽이 울리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쿵쿵쿵쿵쿵쿵쿵쿵 하면서 옆집 누나가 제발 노래 좀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아예 집에서 음을 내질 않고 노래도 진짜 이어폰 꽂고 듣고 너무 무서워서 아예 접었어요. 자, 중요한 모습 보겠습니다. 뒤고 나오세요. 노래를 얼마나 부르길래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시끄러우면. 저희 딸은 아침에 일어나면 목부터 풉니다. 저는 야식 장사를 해서 새벽에 들어오는 시간이 3시, 어쩔 때 늦을 때는 4시도 들어올 때도 아우, 있고요. 힘드시겠다. 그리고 뭐 아침에 기상 시간이 뭐 11시, 12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뭐 천둥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따르르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연습 이렇게 이거. 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노래를 그래, 왜 그렇게 하는 부를까요? 거야? 왜 이렇게 목을 풀고? 꿈이 가수랍니다. 꿈이 가수인데 뭐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안양도 데리고 가고 뭐 여기저기 데리고 갔는데 지금 3수째 3년째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가수가 싫으신 거예요? 가수의 꿈이 싫으신 거예요? 가수의 꿈이 싫은 게 아니고 정말 요즘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엄마가 들었을 때는 네 실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안 되면 노래는 취미로만 생각을 하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3수고 4시고 5수까지 자기가 하겠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나요. 어렸을 때부터 또 오냐오냐 받아주고 용돈도 다 주고 다 그랬죠? 그렇죠. 제가 나가서 오늘 또 오냐오냐 특집이 아닌가 보네요. 다른 가족들은 그러면 뭐라고 반응이 있으신가요? 저희 딸이 저희 집에 서열 1위예요. 저희 집에 서열 1위예요. 우리 딸이 말 한마디 하면 다 긴장입니다. 아빠는 포기를 했어요. 아빠? 이제 막내딸이 한 방을 쓰거든요. 언니랑? 예. 어. 언니가 하도 노래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할머니 방으로 피신을 해요. 아, 둘째가? 예. 할머니도 고생이시네. 할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일단 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서열 1위라는 그 서열 1위. 야, 안녕하세요. 그렇게처럼 인상은 그게 보이지 않는데 엄마가 좀 고민이랑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거 이해되세요? 엄마의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잠을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 그 아까 그 사연 저기 보니까 아저씨가 많이 화가 났던데 이웃이 들릴 정도면은 방 안에서 한다 그래서 집 안에서 안 들리겠어요?
옆집은 그래도 컴플레인이 한 2번 정도밖에 안 들어왔기도 하고 일단 계속 시끄럽다고 하시는 거는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이웃집에 들릴 정도면 같은 집에서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옆집에서 참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2년 정도 참다가. 저도 궁금해. 어떻게 목을 풀어서 목 푸는데 그래요? 컴플레인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들어볼까요? 네, 한번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위위위위위 끼끼끼끼끼 약간 이런 거 발성해주고 호흡해주고 이런 거 해주고. 이거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도 나름 배려를 한다고 이제 낮 시간 한 1~2시쯤에 하거든요. 그 방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저는 낮에 밤낮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연습하는 건데 저는 밤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얘기했을 때 좀 적반하장식으로 더 화를 낸다면서요. 일단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일단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엄마의 가는 말도 그렇게 곱지가 않거든요. 엄마 뭐라 그래?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이놈의 자식이 막 이러면서 저 호적을 파버리려고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 호적을 파버리려고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고의가 아닌데 뭐 피곤하고 그럴 때 조용히 해라 그래서 한두 번 안 통하면 이놈 지집애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자극을 주신 건데. 네. 근데 사실 원인은 본인이 제공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좀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까 그 호적에 파는 거 말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몸매와 얼굴로는 안 된다. 이거랑 이제 너는 노래를 배우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는 엄마보다도 못하는 거고 그건 재능이 없고 취미로 해야 된다. 어머님은 어렸을 때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죠. 아니 그러면 따님이 어머님을 닮으셔서 그러니까. 노래를 잘 하시고 딸의 간절한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는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해가 너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좌절을 하고 실패를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존심 상하게 자극을 해야지 더 잘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 생각도 그런 들어요. 방식을 그런 택하신 본 마음이 아니거든요. 예. 충격요법으로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충격요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 생각. 집에 앉아만 있어도 근데 여동생이 너무 힘들어해요. 얘기하잖아. 지금 여동생이 너무 힘들어해요. 저기 지금 서열 1위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가만히 TV를 보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진짜 한심하다 너 진짜 진짜 한심하다 너 진짜 나이 먹고 집에 처먹기만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소리를 맨날 들으니까 저도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 좀 만나볼게요. 자, 여동생. 언니가 좀 이기적인 그런 성격이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고3이 됐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언니가 자꾸 집에서 노래를 불러서 밑에 집에서 아주머니가 올라오셔가지고 너무 시끄럽다고 하셔서 제가 사과드린 적도 있었고 왜 본인이 사과를 해요? 언니가 방에만 있으니까 제가 가서 사과하고 작은 손녀가 할머니 방으로 피신을 좀 많이 해요. 자주 가요? 네, 가끔 와요. 응. 울고 올 때도 있었고, 울고 언니 때문에 예, 울고 있을 때고 오면 내가 가슴 아플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 좀. 연습 많이 하니까 할머니도 좀 좀 시끄럽다 이럴 때 있었어요? 시끄러울 때가 덜어 있죠.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는데 그냥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죠, 뭐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첫째 딸의 노래를 좀 들어봅시다. 예. 정말 이게 크게 부르면 소음인지 그래요. 아닌지. 자, 뭐 부를 거예요? 김건모님의 서울의 달. 서울의 달. 저희가 그 반주 없이 무반주로 갈게요. 무반주로. 오늘 밤 바라본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감사합니다. 잘하네요, 그래도. 예. 잘하네요, 그래도. 예.
이 정도로 부르는데 막 시끄러워요? 맨날 듣는 사람은 공이에요. 맨날 듣는 사람은 공이에요. 이 노래뿐이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뭐 재즈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무슨 그거 한번 불러봐. 어머니 얘기하는 거 뭐예요? I can remember the rain in December, the days of brown. I can remember the rain in December, the days of brown on the ground. The nights filled with joy were I yesterday, and tomorrow will bring you near me. 엄마 힘들겠다. 엄마 힘들겠어. 아니 노래 홍준영 씨 어때요 노래? 홍준영 씨 어때요 노래?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면. 좋은 노래도 하루 이틀인데, 저 같은 경우도 언니가 맨날 노래 들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냥 그런 딱 상황이신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 발톱도 못 쫓아온다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노래 한번 들어보죠. 고개 넘어가도 또 한국에 남았네. 고개 넘어가도 또 한국에 남았네. 사랑하는 정든님과 둘이라면 100년이고 5000년이고 둘이 둥실 살아가련만 세상 살이가 인생 살이가 꽃보다 내 땀에 엄마 잘하셔가지고 우와. 그런 말씀하셨구나. 우와 허스키하신데. 홍진영 씨가 평 좀 해주시죠. 보이스가 진짜 독특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여자 보컬에서 이런 목소리 나오기가 진짜 힘든데. 트로트계 서문탁이라고 볼 수 있는 느낌. 완전. 네. 시끄럽게 노래 부르는 것만 고민이에요? 아니면 아까 계속 배려가 없다, 이기적이다, 뭐 서열 1위다 하는데 그건 무슨 이게 말씀이에요? 어떤 게 더 고민이신지. 저희 딸은 독재주의입니다. 자기 말은 무조건 옳아야 돼요. 법인 거야. 네, 자기 말이 법이고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명인간 취급을 해서 우리 딸하고 15일간도 말을 안 해본 적이 있어요. 본인 뜻대로 안 되면 또 우리 딸이 또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엄마한테 복수한다고? 한번 말다툼을 둘이 하고 시장 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방문을 여니까 방에 내 옷가지를 다 꺼내서 방바닥에 다 흐트러놨어요. 어머. 그리고 제 화장품 가방도 다 엎어놓고 그래서 뭐 이놈의 지집에 이게 뭐 하는 거냐?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화장실 가가지고 뭐가 탁탁 소리가 나요.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샴푸, 린스 이런 걸 욕실에다가 탁탁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욕실에다가 탁탁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도 당했어요. 또 예? 크지는 않지만 우리 시어머니도 너무 황당해져. 뭔데요? 아침에 예. 그때 학교 가라고 깨웠는지 깨우고선 야단을 쳤죠. 예. 얼른 안 일어난다고. 예. 그리고선 그냥 나는 이제 놀러 갔다 왔죠, 경로당에. 예. 놀러 갔다 왔더니 아유 방이 이상해졌어요. 예, 어떻게요? 깜짝 놀랐죠. 내 이제 그 앉는 의자가 예. 이렇게 잘라지고 부서지고 또 요만한 상 하나 조그만 거. 탕 조그만 거 놔둔 게 상다리가 부러지고. 어이구. 너무 놀래고 아유 이건 내가 무슨 일인가까지 겁이 나서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겁났어요. 아니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큰딸? 할머니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 방 그거 부셔놓고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막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신 적이 많아서 그때 이제 불만을 표했더니 이제 나는 다 살았으니까 어린 너네들이 이해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 상식선에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방에 가고 의자 망가뜨리고 상다리 부러뜨린 거는 상식적에서는 이해가 되는 행동이었나요? 이렇게 안 하면은 저희 가족들은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왜 당신 말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 아빠는 뭐 아무 말 안 하세요? 저희 아빠도 포기했습니다. 재현이 아빠도 포기했고요. 한 번은 가게에서 장사하는데 제 전화가 와서 경찰이 왔다고 집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를 뛰어가 봤더니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대요. 누가 신고했어요? 재현이가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상황을 봤더니 자기가 뭐 악보를 어디다 놔놨는데 그걸 이제 할머니한테 내가 여기다 놔놨는데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어른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말 함부로 한다고 아빠가 그렇게 훈계를 줬나 봐요. 그랬더니 소리 지르면서 이제 뭐 방에 들어가서 신고를 한 거야? 가족들끼리만 얘기해서 다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말할 사람이 없어서 청소년 상담 센터에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펑펑 울고 오열을 하니까 거기서 가정 폭력으로 이제 오해를 하시고 그냥 일단 출동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네, 그 상담센터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오게 됐다는 거죠? 네 무슨 일 있냐고. 근데 엄마 아빠 엄마는 들어주지도 않고.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는? 네 그리고 저한테 표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는 상황이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그냥 무작정 제가 다 나빴다고 잘못됐다고 하고 동생이 할머니한테 무례하게 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했는데 이제 계속 대들길래 제가 동생 머리채 잡았는데 그 상황을 보자마자 너 동생한테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이제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랑 저를 동시에 때리셨거든요. 제가 때린 게 아니고 그 머리채를 휘어잡아서 손을 안 놓으니까 그걸 손을 띄려고 셋이서 붙은 거지. 쟤를 왜 때리겠어요? 그랬다 난리 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얘기를 좀 다 들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딸한테 정말 서운한 점이 많아요. 제가 그 대장암 3기 수술을 받았어요. 어머님이요? 네. 대장암을 항암 치료를 12번 받았고, 항암 치료를 12번 받았고, 지금 10월 17일 날 5년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대단하시네, 어머니. 네, 그래서 그 치료할 때인데 딸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너는 그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주냐. 엄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데 너 그러냐. 그러니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엄마 팔자고 엄마 사정이고 엄마 죽고 사는 건 엄마 팔자다. 엄마가 그건 알아서 해라.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장문의 문자가 왔을 때 정말 딸 앞에서 자결이 더해서 네가 평생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 너무 서운하셨겠네. 네, 근데요, 이제 거기에 더해진 막말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넌 진짜 폐륜하고, 넌 호수도 안 알려주셨으면서 엄마 병원 간데 오지도 않냐고. 제가 이유 없이 딸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딸은 참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초등학교 이후로 아직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집에서요? 예. 예? 우리 딸은 혼자 먹어요. 하다못해 자기는 단란하고 그런 가정이 싫대요. 그리고 하다못해 명절 같은 때도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안 먹어요. 그럼 우리끼리 먹고 나중에 자기 혼자 그냥 배고프면 조금 찾아 먹고 말지. 일단 밥을 먹기 딱 앉았어요. 근데 먹고 있으면 그만 먹어라 진짜 야 볼도 터지겠고 너 진짜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엄마의 그런 말투 때문에? 내 말투가 너무 심하시니까 그러면 할머니는 그런 말투 하는데 할머니한테는 왜 그랬어요? 할머니도 그때 그런 말투로 하셨어요. 화냈다잖아 할머니가. 동생의 머리채를 잡은 이유는 동생의 말투 때문에 머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동생이 무례하게 굴었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럼 언니가 방을 다 난리를 치고 더 무리하게 한 것 때문에 그럼 누군가가 와서 머리채를 잡으면 괜찮아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내가 뭔가 이게 또 다른 복수같이 엄마 말투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몰아가는데 자 그럼 엄마를 위해서 뭘 해주세요? 엄마가 지금 대장암 3기잖아요. 항암을 12번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장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장사를 대신 가서 알바처럼 해준 게 있는지 아니면 엄마를 위해서 건강식을 만들어주는지 그 딸로서 해주는 걸 얘기해봐요. 그걸 엄마로 계속 상처받는다고 나도 이렇게 가야지, 엇나가야지 하지 말고 조금 더 본인도 노력해볼 생각은 없어요? 본인이 먼저? 되게 그 대화 자체가 지금 서로 되지를 않아요. 자꾸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오해가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쌓이고 쌓인 것 같아요.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지금. 단기간이 아니라. 아, 우비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엄마 생각나서
네, 저도 이분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고 똑같아요. 지지를 해주시지 않았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가수도 됐고 어떻게 풀렸냐면은 진짜 소통하는 게 제 서로 이해해주면서 한번 다 얘기해보고 사랑 마음으로 해주는 말이니까 그래서 다 이해하게 되고 그래요. 진짜 오늘 한번 연습해볼까요? 본인이 원하는 마음, 엄마가 또 딸한테 원하는 마음을 세게 말고, 어머니들. 엄마가 늦게까지 장사하느라 고생하고 그런 거는 나도 너무 잘 알지. 그냥 그저 엄마가 따뜻하게 맞이해줬으면 좋겠던 바람에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건데 그건 내가 미안했고 앞으로는 서로 말 부드럽게 하고 서로 하는 일 존중해주면서 응원해주자. 고마워. 마지막으로 저도 딸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테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한번 열심히 삼수고 사수고 오수고 네 꿈을 한번 펼쳐봐라. 삼수고 사수고 오수고 네 꿈을 한번 펼쳐봐라. 엄마가 미안하다. 아이, 좋다! 김수영 씨부터 갈까요? 네. 저는 이 표현력이 서툴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이 모녀. 고민 아닙니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고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오히려 가장 날카롭게 행동을 그러네요. 해서 좀 서로 더 멀어졌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싸우지 말고 사이 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결과 볼게요. 제발 좀 나가. 153표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과는요? 결과는 153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제발 좀 나가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주인공에는 고민 응원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